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PPT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부동산의 개요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 2초 개념,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규정인데요.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방법들을 다 규정해놔서 여기에 따른 물건별, 토지의 평가 방식, 건물의 평가 방식, 집합건물의 평가 방식, 자동차의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추가 사항들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의 개요입니다. 부동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면 뭐냐? 실무에서 안 하시더라도 이론에서 뭐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시게 되는 개념인데 토지 등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값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 자체, 업무 범위 자체가 점점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리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물건들, 대상. 감정평가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평가의 대상들이 뭐가 있느냐? 물론 토지 등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형재산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뭐 영업권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공장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임목, 나무들이요.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뭐 채권, 주식 이런 것들도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기본 강의 2에 가서 물건별 감정평가에서 다루시게 됩니다. 먼저 일단 땡뚱맞게 새우깡 하나 띄웠는데요. 새우깡을 띄우게 된 이유 뒤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띄워놨어요. 자동차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먼저 화두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평가는 왜 할까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새우깡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CU에 가면 1,500원인가요? 하여튼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얘의 가격은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얘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동차요. 좀 고가처럼 보이긴 한데 평가사 대신 뭐 이 정도는 다 타실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 사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한 6,500만 원 정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지만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얼마인지는 지금 당장 모르지만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동차도 사실은 일반적인 재화, 뭐 상품이나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들도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쉽게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생뚱맞죠? 왜 생뚱맞는가요? 부동산은 강남에 위치하는 것인지 강북에 위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특징적인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우깡은 강남의 새우깡과 강북의 새우깡이 가격이 다른가요? 자동차는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사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은 지역 또는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달라서 일단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진다. 조금 더. 그럼 이거는요. 이수역 근처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이수역 리가라고 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물어보면 우리는 답할 수 있나요? 물론 아파트에 대한 가격 수준은 KB 시세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시세가 또는 매물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다른 거래가 된 게 있는데 거래 사례가 10억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격 수준은 알 수가 있는데요. 가격 수준은 얘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1동 805호를 사고자 하는데 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일반인들의 거래의 어떤 행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층별로 가치도 다르고요.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증을 해야 되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서 하나의 점으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론상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평가는 지금 현재에는 예를 들어서 11억 5,300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과 이 805호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같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거래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부동산의 가격은 새우깡과 자동차처럼 정찰제가 아니에요. 한 개의 물건이 한 개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수준을 얘기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가격 수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적정 가치가 이거야. 11억 5천이다. 라고 딱 찍어주는 역할이 감정평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파트는 가장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동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부동산은 특히 토지 같은 것들은 일반인들이 시세 자체를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괜히 토지를 잘못 사서는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너무 높게 사서 원금 회수가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감정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아파트는 그런 부동산 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또는 가격 수준을 접근하기가 용이한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즉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 감정평가를 하진 않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또는 어떤 사회적 룰에 의한 경우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큰 타이틀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지역을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동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의 그러면 가격 수준은요 얼마일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얘를 감정평가하려고 할 때 얘만 들여다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동네 자체의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가격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여기에 공시지가, 여기에 거래 사례가 있다, 각종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과거에 거래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얘들이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거래가 됐다. 그런데 얘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얘는 주택, 얘는 상업용, 이용 상황이 건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얘들 두 개는 길목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C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의 가격이 높겠죠. 그런데 얘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얘는 CU로, 편의점으로 쓸 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얘의 이용 상황, 주택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상업용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얘들의 요 안에 있는 안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주택이다. 그래서 얘들의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은 주택인데, 그 주택의 가격 수준을 봤더니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가 되더라를 분석하는 것이 지역 분석입니다. 이 지역을 분석해서 가는 것인데, 이 지역 분석에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표준적인 이용 상황이 어떤 건지,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넓혀서, 뭐 이렇게 넓혀서 갈 건 없고, 이 인근에 있는 애들 중에서 상업용들 이용 상황이 다른 건 제외하고 주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표준적 이용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를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얘의 가격은 무엇이냐? 이 물건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앞에서 판단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바탕으로 전제로 해서 얘가 몇 층짜리고요, 땅의 모양이 어떻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 개별적인 상황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가격 수준으로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가 다른 사례보다 좀 안 좋고요, 땅의 모양도 안 좋고요 해서 얘는 한 14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이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일단 이 개별 분석에서는 이 가격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은 위치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단독주택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이용 방법이다. 걔를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 요것들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140만 원이 감정평가액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뭐 상당히 이론적인 베이스고요. 우리가 실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론에서 다 배우시게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